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렉스턴 스포츠 칸과 콜로라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비교 시승을 할 건 아니고 제가 콜로라도 이제 차주분을 이제 만나서 왜 렉스턴 스포츠 칸을 하시고 이 콜로라도를 구매를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로라도와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은 가로수 트러커 오늘 차주분 이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은 차주님의 그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칸이 좀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찍는 것 같고. 기존에 어떤 차를 이제 소유하셨죠? 기존에 이제 픽업 트럭에 입문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 2019년 모델로 시작을 했고요. 5링크 모델로 등급은 프로페셔널 X 등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4륜 구동 집어넣고 기본이잖아요 픽업 트럭은. 9.2인치 스크린 그리고 뭐 여러가지 잡다한 옵션들 조금 넣고 그렇게 돼서 좀 뭐 고정식 사이드 스텝 이런 거 집어넣고 제가 그때 한 3,400에서 500 사이로 이제 출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 콜로라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3월달에 2019년 출고를 하고 7월에 바로 4개월 만에 콜로라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국식이 나왔구나, 좀 더 이제 문화가 픽업 트럭 문화가 좀 더 확장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는데 1년 뒤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더라고요. 2020년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에 딱 2% 정도 아쉬웠던 부분을 딱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 주행을 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나왔네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점이었고 디자인 부분에서 이 차를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꼈고 바로 바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디자인이었어요. 뭐 픽업 트럭의 용도라든지 쓰임새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단 전면부 이번에 바뀐 걸 보니까 전면부가 굉장히 이제 웅장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굉장히 남자답고 차체가 큰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큰 차다 라는 걸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잘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실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요 팬더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휠하우스의 공간 그리고 뭔가 이런 근육질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팬더 플레이어라는 게 이제 이번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선 뭐 출고 때부터 달려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옵션으로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9년식이었기 때문에 없었다가 제가 이제 쌍용에서 그 부품을 구매를 해서 직접 요거를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콜로라도하고 사실 비교를 조금 해보시면 약간 근육질의 빵빵한 모습과 요 이제 공간, 오프로드를 좀 더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이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균형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뭐 지금은 그래도 페이스리프트로 거듭나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사실 지금 제 모델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부분에서 이렇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요? 네,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가면 갈수록 디젤 차는 시끄러워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를 처음 사셨을 때 그 생각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 소음은 좀 어떤가요? 비슷해요. 근데 사실 이 차가 밖에서 들었을 땐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을 처음에 구매를 하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주행했을 때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소음 부분이 굉장히 조용해서 와 이게 디젤차 맞나 싶을 정도로 쌍용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구나. 사실 제가 한 2013년도쯤에 코란도 스포츠를 한번 시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차가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쌍용이 조용한 부분은 좀 강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제 한 10,000km 정도가 넘어가, 뭐 제가 한 16,000km인가에 판매를 했거든요. 10,000km 가까워지면서 조금 소음이 조금 이제 달달달달 걸리는데 좀 심해진다. 내부로도 들어올 정도로 내부로도 들어오고 뭐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외부에서 나는 소리는 뭐 디젤 엔진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이따가 뭐 이제 타보면은 뭔가 처음이니까 좀 조용할 것 같은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게 좀 커진다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주님 그 예전에 사이드 스텝을 이용을 하셨었나요 그때도? 네,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추가를 했었죠. 40만원인가? 그때는 이제 전동식도 나왔는데 한 120만원짜리. 근데 전동식은 이제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고장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식으로 했었죠. 근데 디자인은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판때기 갖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지금 디자인은 와 굉장히 오프로드스럽고 이게 오프로드 전용 그렇죠. 스텝이죠. 네네. 예.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고 네. 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지는 부분은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때 추억을 살리면서 한번 지금 한번 탑승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네.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예. 운전은 실제로 안 하실 거고요. 예, 한번 타볼게요. 이게 근데 좀 네. 짧긴 짧네요. 그게 무슨 얘기죠? 콜로라도는 되게 네. 튀어나오거든요. 아, 네. 네, 이건 그래서 예. 약간 카니발. 네. 보통 카니발 보면 사이드 스텝이 있잖아요. 네네. 카니발도 좀 좁아요 이게. 네, 그런데 그 카니발 사이드 스텝이랑 좀 비슷한 폭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 이거는 좀 뭐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 이 저기 올라오는 이 스피커 네. 그리고 이거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요 네. 부분 빼고는 네. 완벽히 동일하네요. 네, 아우 똑같아요. 옛날 생각이 네, 나는. 똑같네요 진짜. 네. 그때 이제 인테리어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인테리어엔 아쉬운 점이 없었어요. 지금 뭐 콜로라도로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와,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네. 쌍용 랩스터 스포츠카는 네. 이제 SUV 그냥 렉스턴 G4 렉스턴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인테리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편함 없이 전혀 불편함 없이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죠. 인테리어 부분은 거의 뭐 100점 만점에 한 99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셨구나. 너무 편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직관적이고. 네, 직관적이고 그리고 되게 지금 재밌는 것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거, 요런 재미. 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시인성 다 좋은데 자기의 뭔가 이제 그 시야에 따라서 이런 이제 속도계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고 이게 깜빡이 그 방향지시등 소리도 새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 한 5가지 종류가 될 거야 아마.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게 재미 요소를 줬죠 쌍용. 대망의 또 트렁크. 픽업의 이제 자랑이죠 트렁크는. 네. 열어볼까요? 예.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달라나? 오, 아슬아슬하게 안 단다. 살짝. 예, 괜찮아요. 네. 안 벗겨졌어. 안 벗겨졌어. 완벽히 하셨네요. 예. 어떠셨어요? 예전에 트렁크는? 옛날 트렁크는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차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꼬마 아이가 제 딸이 그 당시에 처음 출고했을 때 4살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달 뻔해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네. 여기 이제 부드럽게 네. 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요 힌지를 장착해서 트렁크 도움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부분을 애프터마켓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순정으로 달려 나오니까 이게 살짝 떨어지는 이게 사실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소비자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때 트렁크와 지금 트렁크가 좀 다른가요? 이 무게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이 네. 두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네. 별 차이점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안쪽에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제가 2년 가까이 쓰면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되어 있어요. 철판 위에. 이거는 이제 그냥 평상시대로 막 사용하시는 분들은 3, 4년 뒤, 한 5년 뒤에는 이 플라스틱 커버를 한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물건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굉장히 이제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뭐 좋네요. 이게 칸이라 그런지 훨씬 이게 공간도 넓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장님, 그럼 요번에 이제 지금 콜로라도 볼 건데, 이 콜로라도로 이제 넘어오시면서 가장 만족하셨던 게 어떤 부분이세요? 사실 콜로라도로 오면서 만족했던 건 이제 뭐 디자인 때문에 왔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 만족스럽고, 한 가지 이제 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이제 주행 질감. 이제 뭐 가솔린 6기통이다 보니까 사기통 디젤에서 가솔린 6기통으로 넘어왔을 때 그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어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만족을 했고, 그리고 뭐 승차감 이런 걸 뭐 픽업 트럭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승차감까지 좋아요. 이게 저도 이 정도 예상을 전혀 안 했거든요. 네. 와 근데 이게 좀 승용차스럽다 이런 느낌을, 그리고 타는 사람들도 와 이게 트럭 같지 않다는 말 정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만족스럽죠. 네. 하지만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쉬운 부분은 사실 네. 뭐 실내죠. 이 시동 키가 열쇠예요. 스마트 키가 아닌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부분이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가 좀 굉장히 단조롭고 뭐 별게 뭐가 없습니다. 뭐 옵션도 거의 없고 옵션이라고 있는 건 이제 크루즈 컨트롤, 뭐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야, 일반 크루즈. 그리고 전방 그 추돌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게 다예요. 요즘 차량은 조금 이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통풍 시트 당연히 없고, 엉따도 있긴 있는데 엉따 등따가 구분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버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되게 신기하고.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이제 크게 옵션을 막 통풍 시트도 렉스턴 스포츠 칸 때 있었지만 거의 사용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운전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 미러도 수동이에요. 네, 누르는 버튼이 전혀 없죠. 그리고 뭐 줄고도 그냥 열립니다. 뭐 잠기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으로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사이드미러하고 줄고 때문에 약간 실제로 불편하심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줄고는 뭐 사실 제가 뭐 크게 상관을 안 하는데 네. 뭐 누가 혹시라도 뭐 테러를 할까 그런 걱정은 있지만 네. 크게 걱정, 뭐 불편함은 없는데 사이드미러는 네. 처음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만약에 좁은데 주차를 했을 때 사이드미러를 뒤를 이제 접어주셔야 되잖아요. 이쪽 접고 저쪽 접었을 때 그냥 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차를 탔을 때 이쪽은 그냥 열면 되는데 이쪽을 닫은 거예요. 다시 내려서 돌아가서 열고 그런 부분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트렁크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칸이 트렁크는 좀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그 용량 리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칸이 한 1260인가 그렇고 콜로라도는 그거보다 좀 적고 폭도 일단 좁고 차체 폭 자체가 네. 차폭 자체가 콜로라도가 굉장히 좁아요. 한 6.5cm가 일단 기본적으로 폭이 좁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짐칸도 좀 좁습니다. 그러면 콜로라도 칸 어떤 분들한테 각각 맞는 차일 것 같으세요? 아, 각각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옵션이나 이런 것들 실내 인테리어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콜로라도보단 칸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가솔린과 디젤 엔진 차이가 가장 이제 절대적으로 큰 거고, 뭐 디젤 엔진보단 가솔린을 선호한다 하신다면 연비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콜로라도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연비도 칸도 사실 연비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비가 칸이나 콜로라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만 가솔린 엔진이 유류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는 거지. 제가 탔을 때는 경험한 바로는 거의 뭐 연비가 저는 시내 100%니까 거의 시내 한 6km대 완팍 그 정도는 똑같다고 거의 봅니다. 뭐 제가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칸 탈 때는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한 15만 원? 아, 2배 정도 좀 나긴 나네요. 네. 아, 지금 조금 더 이제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좀 돌아다녀서 더 그런 거고, 네, 연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네. 이 두 차를 고른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아, 이제 신차 나오고 네, 신차. 예. 칸이랑 지금 뭐 산다고 어. 하면. 네. 콜로라도죠. 왜요? 왜냐면은 네. 제가 가솔린 엔진만 엄청 오래 타다가 네. 이제 요거 전 차부터 지금 이제 네. 아내가 타고 있는 차부터 디젤 엔진을 타기 시작했어요. 네. 다시 가솔린을 가보니까 네. 디젤을 못 가겠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조용하고 부드러운 걸 다시 또 네. 익숙해져 보니까 아, 돌아갔을 때 그런 달달거림, 그런 네.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겔겔거리는 네. 거를 주행 질감도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못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로스 트럭커 채널에서 이 두 차 이제 비교 시승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